주말 사이 태은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공식 거래소가 문을 닫은 그 짧은 틈 사이에 은 선물 가격이 온스당 96달러를 돌파하며 6% 넘게 치솟았거든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203% 오른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이 은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런던과 뉴욕의 거래소들은 재고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실물 리스 요율은 연초에 8%까지 폭등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종이 비은 시스템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기관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 이문 시장이 이렇게 된 건지, 중동 전쟁과 맞물려 이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37년 동안 이란 8,800만 명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던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CIA와 공조한 이스라엘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폭탄 3주파를 집중 투하했습니다. 그것도 밤이 아니었어요. 이란 최고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인 오전 회의 시간을 정확히 노린 전술적 기습이었습니다. 하메네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최고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포함한 이란 정부 핵심 관리들이 함께 사망했고 공습 첫날에만 민간인 20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대놓고 겨냥해 제거한 사례는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이건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은 시장의 시계도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하나에 은이 수백 그램씩 들어가거든요. 전쟁이 격화될수록 군사 수요는 폭발하고 이미 공급이 바닥난 은 시장엔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붙게 됩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공격 당시 20시간 만에 반격했지만 이번엔 1시간여 만에 즉각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속도 자체가 달랐어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 27곳과 이스라엘 텔로프 공군기지, 텔아비브 군사령부를 포함한 주요 방산단지까지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걸프 지역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었어요. 카타르 도하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고 바레인 마나마에서는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한 주페이르 지구가 공격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바이는 어땠을까요? 새벽 0시 30분 두바이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미사일 위협 대피 재난 문자가 울렸고 그 직후 두바이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7성급 호텔 부르즈 알아랍 외벽에도 드론 파편이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약 9,200만 명이 이용하며 전 세계 국제선 여객 수 1위를 기록했던 두바이 국제공항은 모든 항공편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고 하루에만 중동 7개 공항에서 3,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치면 중동 전체가 같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가 애은 시장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눈이 뽑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타르에 배치된 탐지거리 5,000km짜리 미국산 FP참 3이 레이더를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중동 전역을 감시하던 미국의 전자적 시야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란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파타흐를 실전에 투입했고 이스라엘 당국자조차 초기 90%였던 요격률이 65%까지 떨어졌다고 시인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 3발 중 1발은 그냥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 자체가 답입니다. 항공모함이 한 발이라도 맞는 순간 그건 애문 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였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서 중동 정권 교체를 노렸지만 CIA 내부 분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경고하고 있어요.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메네이와 함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파크푸르, 국가안보회의 서기 샴카니, 국방장관까지 줄줄이 사망했습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머리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이란 대통령은 하메네이 추도사에서 복수와 응징은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라리자니 사무총장도 지옥에 갈 폭군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줄 거이라고 경고했죠. 과거 분쟁은 어느 정도 타격 후 협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전을 결정할 지휘부 자체가 없어요.
전쟁의 출구가 막혔다는 것. 이게 지금 해문 시장의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습니다.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봉쇄가 단행된 거예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에서 30%가 지나는 길입니다. 이란이 봉쇄를 시작하자 해협 통과 선박이 기존의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고 벌써 민간 선박 4척이 공격받았습니다. 무리하게 건너다 당한 거예요. JP 모건은 전면 봉쇄 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고 일부 전문가들은 150달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그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우회 항로를 쓰면 해상 운임이 최대 80 폭등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배운임이 오르면 공장 비용이 오르고 공장 비용이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공포가 지금 에임은 시장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그 최악의 조합이요. 유가가 지금 배럴당 72달러에서 장외 거래 중에 8% 넘게 뛰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히면 브렌트 유가 배럴당 50달러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거죠. 유가가 오르면 배송비가 오르고 배송비가 오르면 식료품 값이 오르고 거기에 난방비까지 올라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물가 상승률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전쟁통에 경기가 더 꺾이고 경기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폭등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증명해온 금과 은만이 진짜 돈으로 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 시장은 이미 전쟁 전부터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3% 올랐고 올해 1월엔 온스당 121달러라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군사 수요라는 폭탄이 추가로 떨어진 겁니다. 요격 미사일 하나에, 유도 장치 하나에, 드론 통신 장비 하나에 은이 수백 그램씩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란이 미군 기지 27곳을 동시에 타격하고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쏘는 이 전쟁 규모에서 소모되는 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은 이미 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런던과 뉴욕 거래소는 실물 재고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멕시코 내전, 중국 수출 통제, 친환경 산업 수요에 전쟁 수요까지 더해진 지금 에임은 시장의 공급망은 사실상 파괴된 상태입니다. 온스당 96달러도 지금 상황에선 바닥일 수 있어요. 주말 내내 장외 시장이 폭주했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은 그 틈에 유가는 8% 넘게 뛰었고 에임은 선물은 또다시 치솟았어요. 월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쓸려가는 건 공매도 세력이에요. 가격 하락에 돈을 걸었던 이들이 월요일 아침 갭 상승을 목격하는 순간 손실을 막으려고 억지로 은을 다시 사들여야 하거든요. 그 강제 매수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그게 또 다른 청산을 부르는 연쇄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덩치가 작은 은 시장에선 이 현상이 훨씬 더 잔인하게 나타나요.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은 이미 1% 안팎 하락한 채 개장했습니다. 주식이 빠지는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금과 은을 향하고 있습니다. CIA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하면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집권하고 그들은 더 집요하게 핵 개발을 추구할 것이라고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최고 지도자가 폭사당했으니 남은 강경파들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란이 핵 보유국으로 돌변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도 핵무장을 서두르는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이 내부 민족 갈등으로 분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9,300만 명의 다민족 국가가 권력 공백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미사일에 맞았는지 여부에 미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 침묵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확인되는 순간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과 은을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은값은 끝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건 패닉입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시초가부터 공포에 질린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일시적으로 은값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전 소문 한 줄에 가격이 출렁이고 뉴스 한 줄에 멘탈이 무너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될 겁니다. 바로 그게 약한 손을 털어내려는 겁니다.
냉정하게 봐야 해요. 미국은 은을 핵 광물로 지정했고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구조적 공급 제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공급이 바닥나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과 은 가격은 각각 70%, 150% 가까이 급등하며 197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2026년 평균 목표가는 온스당 97달러, 강세 시나리오에선 200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95달러는 끝이 아니에요. 자잘한 오르내림에 소중한 실물을 내던지지 마세요. 처음 분석했던 그 뼈대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진짜 사람이 죽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이 은 시장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은 온스당 96달러를 넘겼고 역대 최고가인 121달러까지는 아직 여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고 공매도 세력이 쓸려나가고 중앙은행이 손을 못 쓰는 이 삼중 충격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그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물 자산을 쥔 손을 놓지 마세요.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지만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 실물 금과 은은 지금 이 순간도 그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